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요일 아침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수자원공사가 광양 수어댐 수역에 수상태양광 발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관련 기관과 구체적인 추진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수변 지역 주민들의 찬반 논란도 엇갈리고 있습니다. 김주희 기자입니다. 광양시 진상면 2,800만 세제곱미터 취수능력의 수어댐입니다. 이 수어댐 취수탑 인근 4만여 제곱미터 수역에 65개 원의 사업비가 투입돼 3메가와트급 규모의 수상태양광 사업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수자원공사 측은 광양시 등 유관기관과 추진 협의에 나선 한편 주민 간담회 등을 진행하면서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수상태양광을 설치를 하기 위해서 주민 동의가 주민 수용성 제도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보니까 그 부분 가지고 좀 지금 주민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지금 이렇게 협의를 하고 있는 과정이 있습니다. 광양 수어댐 수상태양광 사업 추진에 대해 지역 주민들의 반응은 크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일부 댐 수변 지역 주민들은 수상태양광이 15만 광양 시민들의 식수 안전성과 수행계에 미치는 악영향을 우려하며 격렬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댐이 좀 크면 괜찮은데 적은 데다가 그걸 설치하게 되면 이게 오염이 태양광을 설치했을 때 그 전체 이 자재에서 오염 물질이 떨어지지 않느냐 그런 걸 염려하는 거죠. 하지만 다른 수변 지역 주민들은 수상태양광이 그린 에너지일 뿐 아니라 발전소 주변 마을에 지원되는 경제적 이득도 적지 않을 것이라며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다른 지역에 댐들에서 수많은 이제 이걸 하고 있는데 수상강을 그 태양광을 설치해서 주민들의 수익하는 사업 이런 걸 수자원에서 계획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은 있으니까 찬성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부의 그린 뉴딜과 궤를 맞춰 친환경 에너지 전환 정책이 하나로 추진되고 있는 광양 수어댐 수상태양광 사업. 광양 수어댐 수변구역 주민들의 팽팽한 의견 차이가 어떤 형태로 결론지어질지 지역사회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주희입니다. 여수시의회가 시청사 별관 증축 여론조사 실시 결정을 번복한 데 대해 청사 통합에 찬성하는 시민단체가 여론조사 실시 촉구 청원을 시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청사통합추진 범시민대책회의는 최근 본청사 별관 증축 여론조사 촉구 성명서를 발표한 데 이어 여수시 주민자치협의회와 함께 시민 2만 6천여 명의 서명을 받아 별관 증축 합동 여론조사 촉구 청원서를 여수시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시의회는 기획행정위원회 여론조사 미추진 결정에 대해 오는 26일 전체 의원 간담회를 열어 이번 주민 청원서 내용 등을 포함해 논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 코로나19 확진자는 이달 들어 감소세를 보이고 있고 예방접종률 역시 단계적 일상 회복의 기준인 7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오늘 이른바 위드 코로나에 대한 윤곽을 발표할 걸로 보입니다. 우종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휴일 점심시간을 맞은 광주 한 식당. 예방접종 완료자에 대한 인센티브로 모임 제한 인원이 완화되며 조금 숨통이 트였지만 업주들은 최근 코로나19 확산이 감소세를 보이며 모임과 영업시간 제한이 풀리는 일상으로의 전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단체나 제가 가족들 모임도 많으시는데 그분들이 이제 인원수 제한 때문에 많이 못 오고 계세요. 그런 분들이 이제 마음 편하게 식사하러 오실 수도 있으시고요. 이달 들어 광주 전남 코로나19는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남은 지난주 하루 평균 19명을 기록했던 확진자가 10명대로 줄었고 광주의 경우 최근 2주째 하루 평균 10명 이하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 예방접종률도 전남은 위드 코로나 기준인 70%를 넘었고 광주는 곧 이를 전망입니다. 시민들 역시 대규모 확진자 발생을 우려하는 한편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에 대한 기대감을 보입니다. 친구들도 많이 못 보고 이제 가족들도 이제 많이 못 보니까 그런 게 이제 좀 개선됐으면. 순천이 지자체 최초로 위드 코로나로의 전환을 선포했고 정부도 오늘 공청회를 통해 위드 코로나에 대한 대략적인 윤곽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식당과 카페 등 생업시설의 시간 제한을 해제하고 대규모 행사를 허용하는 방안 등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와 지속적으로 논의하면서 위드 코로나와 관련한
여러 가지 방안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 시도 사회 전반에 걸친 일상회복 추진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미 우리나라에 앞서 일상으로의 전환을 선언한 영국 등 해외에서 확진자가 다시 급증하는 만큼 방역수칙 완화와 함께 대규모 확산에 대비한 병상 마련, 일시적 제한 조치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목포시가 야심차게 준비한 사업들이 툭하면 바뀌거나 중단되고 있습니다. 주민 여론 악화를 이유로 눈치를 살피는 건데 이런 식이면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이 얼마나 될지 의문입니다. 양현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목포 평화광장 갓바위 인근 부지입니다. 잘 닦아진 바닷가 보행로와 새로 조성된 주차장 사이에 자투리 땅이 남아 있습니다. 주차칸이 그려져 있는데 잘 꾸며진 바로 옆 주차장과는 상태가 판이하게 다릅니다. 현재 목포 평화광장에 조성된 주차장들 가운데 낡은 시설 위에 만들어진 건 이곳이 유일합니다. 얼른 봐도 그런 거는 표가 나잖아요. 굳이 경계서 해갖고 차를 뺑뺑뺑 돌아다니게 할 필요는 없잖아요. 50억 원짜리 평화광장 구조 개선 사업을 하며 1000제곱미터 크기의 이 땅은 어째서 손대지 않았을까? 해양 레포츠 센터 부지이기 때문입니다. 해양 레포츠 센터는 목포시가 2014년부터 꽤나 공들인 사업. 2019년 도비와 시비 78억 원 규모로 확정됐습니다. 그러나 인근 아파트 주민과 상인들이 조망권, 땅값 하락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설계가 작년 7월에 중단되는 등 사업 자체가 표류 중입니다. 경관을 해치고 소음 등으로 인해서 거기에 그런 시설을 도입하는 것을 일부 주민들이 극구 반대하고 있습니다. 반대 주민들을 설득하겠다는 게 목포시의 입장인데 향후 전망은 불투명합니다. 이미 주민들 요구에 밀려 한 차례 부지를 변경했고 이어지는 민원에 또 다른 부지를 검토하는 등 사업 자체가 흔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마무리한 평화광장 구조개선 사업에서도 목포 시민 전체가 아닌 특정 주민 눈치만 본다고 쓴소리를 들었던 목포시였습니다. 여기 분들이 세금을 내는 게 아니라 우리도 세금을 내는 건데 우리도 여기 또 애들 데리고 와서 노는 건데 저희도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그래서 전 그거에 대해서 기분 나쁜데. 일부 주민 여론을 이유로 최초 계획을 스스로 부정하며 좌고우면하는 목포시 행정의 현 주소를 평화광장 끄트머리 세모도 네모도 아닌 이상한 모습의 자투리 땅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서는 지역 균형 발전 강화와 함께 지역 소멸 위기에 대한 적극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김 지사는 최근 광주, 전북, 전남 참 좋은 지방자치 정책 대회에 참석해 환영사에서 이같이 밝히고 지방자치가 부활한 이후 30여 년 동안 주민의 자치의식과 지방의 자치 역량이 크게 성장했다고 말했습니다. 김 지사는 또 지역 균형 발전 추진 강화를 위해 차기 정부에서 부총리급 전담 부처로 하는 가칭 국가균형지방자치부 신설과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특별법에 조속한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라남도가 내년에 꼭 추진해야 할 국고 현안 사업 15건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기획재정부에 건의했습니다. 전남도는 최근 기재부를 방문해 여수 남해간 해저터널 건설, 순천만 교량교 재가설과 진입도로 확장, 광양항 3회 2단계 자동화 컨부드 건설 등 주요 SOC 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국립남도음식산업진흥원 설립과 국립해양수산박물관 건립, 남해안 남중권 중소기업 연수원 건립, 탄소 포집 활용 실증 지원센터 구축 등의 국비 반영을 요청했습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국가균형발전과 인구 감소 등 지역 현안 사항과 예비 타당성 조사 등 사전 이행 절차가 필요한 사업에 대해 계속 관심을 갖고 국비 지원 방안을 찾겠다고 답했습니다. 광양시가 다음 달 10일까지 올해의 봉사왕 수상 후보자 추천을 받습니다. 광양시 올해의 봉사왕은 2019년부터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봉사활동을 하는 숨은 유공자를 선정해 시상하는 것으로 지금까지 자원봉사 경력이 5년 이상이고 올해 자원봉사 시간이 100시간 이상인 시민이면 누구나 추천 자격이 주어집니다.
수상자는 광양시 자원봉사센터에서 기본 요건을 심사한 다음 심사위원회에서 엄정한 심사를 거쳐 결정하게 되며 오는 12월 자원봉사자의 날 기념식에서 시상합니다. 전라남도가 독립운동 유가족의 고령화로 일제강점기 알려지지 않은 항일운동에 대한 확인이 시급하다고 보고 아직까지 서훈을 받지 못한 독립운동가를 찾습니다. 전라남도는 독립을 위해 헌신했지만 기록이 없거나 자료 부족으로 서훈을 받지 못하고 있는 독립운동가의 발굴을 위해 다음 달 말까지 집중 신청 기간을 운영하고 있으며 전남의 본적을 두고 3.1운동에 참여한 독립운동가를 대상으로 유족이나 후손의 신청을 받기로 했습니다. 전남도는 또 내년에는 이 같은 독립운동가 미서훈자 발굴을 위해 1895년 한말의병부터 1945년 독립운동에 이르기까지 발굴 대상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전라남도가 겨울철 미세먼지를 줄여 깨끗한 대기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오는 12월부터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 발령 시에는 노후 경유차의 운행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날씨 보시겠습니다.